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얼마 전 당진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사태에 대해 당진시가 법령에 따르면 책임기관은 당진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듯 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쯤 되니 당진시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진 시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자체에서 여기 우리 당진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죽어요? 당진 시민이 죽잖아. 그럼 당진시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지. 왜? 그런 위험 요소가 이미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이 꺼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건물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이 주저앉고 건물과 화단 사이에도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당진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땅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아하임텍 안동건 대표는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 원인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보고 당진시에 긴급민원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에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전 측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중부건설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수직 공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없고, 왜냐하면은, 집안 침하의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진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일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진시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요. 법령에. 네. 예.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전력공사하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돼서 정리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권한이 없는 우리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는 곳은 당진시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을 법령에 대해 따라서 우리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이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이나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거나 예산을 수반해서 무엇을 공사를 해주거나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 책임관리기관이 가스공사하고 전력공사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폭파가 되거나 저거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도 관리 주체인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책임은 관리 주체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져야 한다는 당진시.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건과 최근 일어난 강릉 펜션 사고. 대부분의 사고는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을 명심하며 당진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 학교급식센터에 시 직영 전환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조공법인이 운영하던 것을 당진시가 직영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무슨 상황인지 김미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진시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충남도 내 처음으로 문을 연 당진시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당진시 농협 해나루 조합 공동사원법인이 수탁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식재료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게 설정하며 급식재료 납품 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조공법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는 경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감사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이 빠져 있어 조공법인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진시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지난해 12월 당진시와 충남도의 감사와 경영진단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2018년부터 행정주동형 부분위탁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 행정직영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이라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현재 통합 위탁 운영 방식에서 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 수 발주 등의 행정 업무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계약과 정산, 검수, 배송 등 물류 부분은 조공법인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조공법인에 제안했습니다. 시의 제안에 조공법인은 센터장은 조공법인의 대표가 맡을 것, 2011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적자 8억 원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할 것, 향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의 명문화, 수 발주는 조공법인이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12월 21일 조공법인은 조합장 총회에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 APC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진시가 대부분의 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공법인 측은 애초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부지가 당진 지역 14개 농축 낙협이 출자해 마련했으며 현재 소유도 해나루 법인이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배송 차량 운영 문제 등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APC를 떼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도의 감사 결과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 당진시가 직영화를 추진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공법인 측은 시에서 학교 급식센터 부분 위탁에 참여 불참, 준비 유예기간인 1년이 수탁 운영 여부를 한다 안 한다 식의 통보 문서를 조공법인에 발송함으로써 강압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결정에 당장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내가 낸 세금,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당진시 공무원의 해외 출장 비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1방송이 분석했습니다. 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의 해외 출장 사용 내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정 공시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2016년에 사용된 해외 출장 여비는 총 2억 5,900만 원, 2017년에 사용된 여비는 총 4억 48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4억 6,3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여비는 공무 집행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와 연수, 교육, 견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화 여비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8년에 국외 업무 여비는 1억 7,310만 원, 국제화 여비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진시의 해외 출장자 수는 평균 160명으로 공무원의 약 29%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도의 전체 기초단체 해외 출장자 비율은 평균 20%입니다. 당진은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22위, 충남도 내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도 해외 출장 여비 예산은 2018년과 비슷한 4억 3,1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에 열린 행정감사에서는
해외 출장 후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외 출장 보고서는 인터넷 공개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진 씨가 공개한 국외협의 집행 현황 역시 2016년도 자료에 그쳐 있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당진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이 열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오디션에서 당진당협을 새롭게 이끌 조직위원장에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용선 전 청장은 79표를 받으며 59표의 김동완 의원을 상대로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을 새롭게 이끌 조직위원장에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용선 전 청장은 12일 자유한국당 선출 공개 오디션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완 전 의원을 79대 59로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선출은 3일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TV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으로 생중계됐으며 전국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150명이 3일 동안 직접 조직위원장 선정에 참여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정용선 조직위원장은 당진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뿐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선 조직위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충남경찰청장 등을 지내고 세안대학교 경찰소방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24살 김용균 씨를 기리는 촛불 추모 문화제가 11일 저녁 신터미널 앞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당진 버스터미널 앞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촛불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당진에도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있는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하며 촛불 추모제에 참여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24살 김용균 씨를 기리는 촛불 추모 문화제가 11일 저녁 당진 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추모제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당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은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가 존재한다며 당진에서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게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정보의 귀 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개선은 하나도 없는 것에 쓸쓸함과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 하나 없는 상태에서 보령지창의 비협조적인 모습과 태안경찰서의 부실수사 등 더욱 조합원들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2017년 10월 한국 동서발전을 상대로 요구한 2018년부터 발전소 관련 인명 사상자 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습니다. 당진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의 사건을 쉽게 넘길 수 없는 데에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체 사고의 58% 그리고 6건의 사망사고가 모두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게 되면 원청기업은 재해를 낮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산업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20년 전부터 정비 업무를 민간 하청업체에 넘겨왔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 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제2의 김용균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지, 당진에서는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고 김용균 씨는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화력 90호기 석탄 운송 설비에서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국내 유일의 명절 선물 전문 박람회에 당진시가 참가해 해나루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해나루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새해 홍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진시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명절 선물 전문 박람회 설맞이 명절 선물전에 참가해 해나루 설 선물 홍보관을 운영해 당진의 농특산품인 매실안과 선물 세트와 약과 등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삼농혁신과 로컬푸드 범시민 운동의 일환인 설 명절맞이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용하기 운동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당진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지역 기업체와 향후회 등에 발송하는 한편 향후 서울 등지에서 열리는 설 명절 직거래 장터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설맞이 농산물 판매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식품과 농축수산물 관련 기업체 및 단체들이 기업체 구매 담당자와 대형 백화점, 마트, 유통 바이어 등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 추진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충남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드론을 투입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을 완료한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은 각종 상황 발생 시 드론을 투입하면 현장 영상을 촬영해 지상통제부로 전송합니다. 지상통제부는 이 영상을 도청 상황실로 전송하고 지휘부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전송받은 영상을 통해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며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스템 적용 대상 현장은 홍수나 시설물 붕괴, 화재, 대형 사고, 산불 등입니다. 시연은 5개 유형의 재난을 가정해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 및 송출하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지상통제부와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지휘부와 현장 간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적기에 복구 장비와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의회가 2019년 첫 의원 출무일을 운영했습니다. 김기재 의장은 업무 보고에 앞서 2019년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회는 2019년 첫 의원 출무일을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무일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기획예산 담당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간주 처리 현황, 자치행정과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계획,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계획, 당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등 9개 부서가 14건의 현안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에선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및 학교급식 운영 중단 통보에 따른 향후 대응 대책 및 운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조공법인이 학교급식 행정주도 부분 위탁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행정직영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하며 농산물 유통센터에 관련해선 농협이 본래의 기능인 농산물 유통 업무를 포기하는 결정이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가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첫 의원 출무일에서 김기재 의장은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과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한 의회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